안녕하십니까. 오후의 건강 라디오 여러분의 영원한 건강 동반자 김 원장입니다. 오늘 창밖의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이런 날이면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기포트에 물을 팔팔 끓여서 달콤한 꿀 한 스푼 타드시는 게 낙이라고 하십니다. 속도 따뜻해지고 기운도 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저어서 마시는 그 뜨거운 꿀물 한 잔이 사실은 소리 없이 여러분의 콩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라디오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사연은 충남 부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72세 박기출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출님은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특히 아내분이 매일 아침 보약이라며 타주는 뜨끈한 꿀물을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투석 직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어요. 기출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김 원장님, 저는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 콩팥은 하수구 막히듯 꽉 막혀버린 걸까요? 여러분, 기출님의 콩팥을 망가뜨린 건 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 10명 중 7명이 아침마다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황금의 섭취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발등을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소변을 보면 거품이 변기 가득 피어오르고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아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들이 찌꺼기로 꽉 막히면 결국 투석기를 달고 병원 침대에 묶여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보한다고 마시는 뜨거운 꿀물은 이 연약한 필터에 끓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천연 꿀 속에는 180여 가지의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콩팥의 독소를 빼주는 최고의 일꾼들이지요. 하지만 이 일꾼들은 열에 아주 취약합니다. 60도만 넘어가도 이 귀한 성분들은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설탕물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설탕물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 혈관을 공격합니다. 보약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었던 셈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40도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보다 약간 높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온도에서 꿀 속의 효소들은 가장 활발하게 춤을 춥니다. 콩팥 구석구석을 돌며 염증을 씻어내고 굳어버린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신장 염증 수치가 8주 만에 현저히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의 효능을 10배, 20배 폭발시켜서 콩팥에 낀 기름때까지 싹 녹여버리는 비밀의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방 찬장에 숨겨진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산성이라 콩팥에 자극을 줄까봐 겁나시죠? 아닙니다. 식초는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신비한 약재입니다. 산성화된 여러분의 신장을 중화시키고 결석의 씨앗을 녹여버리는 천연 청소부지요. 기출님도 제 처방대로 끓는 물을 버리고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방울을 섞어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뒤 기출님은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소변이 맑아졌어요. 아침마다 붓던 발이 쏙 빠져서 장화가 헐렁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기출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건강 라디오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선 일부에서 우리가 왜 끓는 물에 꿀을 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40도라는 온도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온도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방송이 나가고 나서 지금 라디오 게시판이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원장님, 그럼 꿀만 마시면 되나요? 식초는 대체 왜 넣으라는 건가요? 하고 말이죠. 자, 이제 2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꿀과 식초의 기가 막힌 궁합, 그리고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황금 레시피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정수기가 20년, 30년 넘게 돌아가다 보면 필터에 찌꺼기가 끼기 마련입니다. 이 찌꺼기의 정체는 우리가 먹은 고기의 단백질 찌꺼기인 요산, 그리고 짠 음식에서 나온 나트륨 독소들입니다. 이 독소들이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청소제입니다. 제가 식초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알칼리성 화합물로 변합니다. 산성 독소로 가득 차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지요. 꿀이 콩팥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보약이라면 식초는 그 보약이 잘 흡수되도록 길을 터주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 청소부인 셈입니다. 여기서 전북 남원에서 사시는 75세 오성택 어르신의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성택 어르신은 평생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평소에 몸이 붓고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결석 수치가 높으니 물을 많이 마시라고만 했대요. 그런데 생물을 그냥 마시려니 속이 쓰리고 맛이 없어서 잘 안 마시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저와 상담을 하게 되셨고 제가 이 꿀식초 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성택 어르신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어요. 원장님, 식초는 신 건데 위장에 구멍 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걱정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비율대로 드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신기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아침마다 소변을 볼 때 찌릿하던 통증이 사라지고 변기 바닥에 깔려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지요. 성택 어르신이 드셨던 그 정확한 비율, 여러분도 지금 바로 메모하십시오. 먼저 물은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약 200ml를 준비합니다. 온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한 40도입니다. 여기에 천연꿀을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만 넣으세요. 만약 당뇨가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 스푼으로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초입니다. 식초는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합성 식초가 아니라 사과나 현미를 자연 발효시킨 천연 발효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이 식초를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만 섞어주세요. 여기서 김 원장이 드리는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 더 있습니다. 꿀물을 저을 때 여러분은 어떤 숟가락을 쓰시나요? 보통 집에 있는 쇠숟가락을 쓰시죠? 절대 안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항산화 성분들은 금속과 닿는 순간 산화 반응을 일으켜 효능이 뚝 떨어집니다. 반드시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해 주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진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식초 물을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콩팥에도 일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수분을 많이 소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고 콩팥은 바짝 마른 상태지요. 이때 따뜻한 꿀식초 물 한 잔을 마시면 마치 가뭄든 논에 물을 대주는 것처럼 콩팥 사구체 구석구석으로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또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기운이 뚝 떨어지고
입이 심심할 때 한 잔 더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마시는 꿀물은 지친 콩팥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녁 식사 전까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믹스커피 한 잔 대신 이 꿀식초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피부색이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꿀이 콩팥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증 4기 이상으로 이미 투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은 꿀 섭취에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칼륨과 당분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2부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핵심은 40도의 물, 천연꿀 1스푼,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 1티스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이 꿀물을 마시면서 함께하면 효과가 100배로 커지는 1분 콩팥 마사지 비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콩팥에 독이 되는 절대 피해야 할 음식 궁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수많은 임상과 논문으로 증명되어 관절염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꿈이 있다면 지구촌 80억 인구의 혈액 안에 기적의 물질인 산화질소를 마음껏 흐르게 하는 겁니다. 틈 놓고 틈뜨고 한약으로도 안 되는 환자들 대상으로만 이 제품을 줘본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100% 실제 인터뷰입니다. 씨름 선수가 있어요. 장사까지 한 씨름 선수가 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무릎이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먹게 했는데 먹고 나서 되게 좋아졌다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2개씩 먹고 있죠. 만났더라면 따뜻하고 이쪽도 아마 수술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괴사지기 전에 만났더라면. 안 아프니까 사람이 머리도 맑고 그리고 찔끔거리지 않고. 무릎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물량이 부족합니다. 신청하세요. 이게 걸어다니기 엄마 고마운 거야. 아이고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오후에 건강 라디오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선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살리는 40도의 비밀과 꿀, 식초물의 기적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에 벌써부터 실천해보겠다는 어르신들의 다짐이 줄을 잇고 있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꿀물의 효과를 100배로 끌어올려줄 김 원장만의 비밀 무기인 1분 콩팥 마사지 비법, 그리고 절대 어겨서는 안 될 마지막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인 등 쪽 허리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콩팥을 가리켜 찬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말합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노폐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꿀물을 마셔 안쪽에서 열을 내는 동시에 밖에서도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 김 원장을 따라해 보십시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1분이면 할 수 있는 초간단 마사지입니다. 먼저 양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뒤 불이 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비벼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30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질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등, 뒤, 허리 양쪽에 쏙 들어간 곳에 손바닥을 갖다 대십시오. 이곳이 바로 우리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신수혈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뜨거운 손바닥으로 그곳을 위아래로 쓱쓱 30번 정도 문질러 주십시오. 옷 위에 하셔도 좋지만 맨살에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꿀식초 물을 한 잔 드신 직후에 이 마사지를 딱 1분만 해보십시오. 뱃속에서는 따뜻한 꿀물이 콩팥을 씻어내고 등 뒤에서는 여러분의 손바닥이 콩팥의 혈관을 확장해 줍니다.
이 안팎의 협공이야말로 70대 이후의 콩팥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던 증상이 사라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졌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꿀이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응급실에 가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 콩팥병 사기 이상의 환자분들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투석을 하고 계시거나 투석 직전 단계인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꿀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칼륨이 들어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이 작은 양의 칼륨조차 몸에 쌓여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이 꿀은 설탕이 아니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꿀이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은 맞지만 결국 꿀도 당분입니다. 식후 혈당이 200이 넘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이 꿀물을 수시로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식단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킨 뒤에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셋째 1, 3 미만의 영아입니다. 혹시 우리 할머님들 중에서 귀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이려는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자연산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식중독과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신다면 꿀은 반드시 돌이 지난 뒤에 주셔야 합니다. 넷째, 꽃가루나 벌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입니다. 꿀은 벌이 꽃가루를 모아 만든 농축액입니다. 평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나 벌에 쏘였을 때 심하게 붓는 분이 꿀을 드시면 기도가 붓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아주 조금만 혀에 대보고 반응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꿀물을 마시라는 건강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는 외면하고 사셨던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김 원장의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콩팥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듯 콩팥이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대로 40도의 따뜻한 물과 꿀 한 스푼, 그리고 여러분의 꾸준한 정성만 있다면 시들어가는 뿌리도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서 내일 아침에는 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건강은 함께할수록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으며 삶을 즐기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올바른 건강의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건강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건강라디오 김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오후 되십시오.